앞니가 갑자기 부러져 치아 뿌리만 남으셨나요? 풀린 듯 임플란트 하지 않으시려면 오늘 말씀드리는 딱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여성분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보통 가방은 귀찮아서 한쪽에 내팽겨 두시죠. 레이첼 코프스키라는 가방 전문가에 따르면 만약 오래 쓰고 싶은 가방이 있다면요, 보관할 때 안쪽에 비닐 뭉치를 넣어 모양을 잡아주는 스토핑을 꼭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방 모양이 무너져서 오래 못 쓸 테니까요. 사람의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방처럼 안에 뭔가 채워져 있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면 모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잇몸도 스토핑을 해줘야 하는데요. 가방은 쿠션을 넣어서 스토핑을 하지만 우리 잇몸은요, 천연 스토핑 재료인 내 치아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임플란트로 스토핑을 할 수 있습니다. 앞니가 3분의 2 이상 부러져서 치아 뿌리만 남은 경우 보통은 남아있는 치아 뿌리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합니다. 잇몸이 무너질 틈을 주지 않고 임플란트로 스토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임플란트를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치아 뿌리를 뽑지 않고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하는 이 방법은 사실 좋은 치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브릿지나 부분 틀리인데요. 왜냐하면 치아 뿌리를 발치한 다음에 스토핑 없이 그냥 겉에다가 치아 옷만 입혀놓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발치 후 스토핑을 하지 않으면 12주 내에 잇몸뼈의 약 3분의 2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앞니는 거울을 보거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마다 신경이 쓰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골소실을 야기할 수 있는 브릿지나 부분 틀리는 앞니 쪽에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너진 잇몸뼈는 다시 복원할 수 있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수직골 증강술이나 잇몸 이식술 같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외과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좀 고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치아 뿌리를 뽑지 않고 천연 스토핑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러진 치아 파편을 다시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치료가 가능하려면 앞니가 부러진 직후에 반드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관련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댓글에 영상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입니다. 뿌리만 남은 치아에 크라운을 붙일 수 있나요?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 대신 이 한 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바로 치아 정출술입니다. 정출술은요, 치아 뿌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크라운을 씌울 수 있게 치아 머리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치아를 들어 올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과적 방법과 교정적 방법인데요. 외과적 방법은 당일에 바로 치료가 끝나서 좋긴 한데 치료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대신 교정적 방법은 2주에서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요, 안전하게 정출할 수 있는 방식이라 가장 무난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치아는 하루 종일 힘을 받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말할 때 미세하게 조금씩 외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력에 견디려면 치아 뿌리가 튼튼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캠핑 가서 텐트 칠 때 흔히 말뚝이라고 하는 팩을 깊게 안 박으면 텐트가 무너지죠. 이처럼 치아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오래 못 가서 흔들리고 빠집니다. 그래서 정출술을 성공하려면요, 남아있는 치아 뿌리가 충분히 깊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치아가 너무 많이 부러져서 남아있는 뿌리가 짧으면 정출술을 해도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치아 뿌리가 짧으면 차라리 뽑는 게 나을까요? 자, 뽑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방법인데요. 한 30대 남자분이 어느 날 다급하게 내원하셨는데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지셨대요. 앞니 머리가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고 치아 뿌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께서 잇몸뼈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데 임플란트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임플란트 주변 위생관리만 철저하게 해준다면 잇몸뼈가 쉽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다만 관리에 소홀하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긴 하죠. 특히 앞니는 잇몸뼈가 얇아서 조금만 골소실이 발생해도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앞니는 치료할 때 잇몸뼈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소켓 쉴드 테크닉, 줄여서 SST라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치아가 빠진 자리인 소켓에 실드, 즉 보호막을 쳐서 잇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양을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치아가 부러지고 남은 뿌리를 발치하는 대신에 잇몸 바깥쪽에 치아 뿌리를 일부 남겨두고 나머지만 제거합니다. 이때 안쪽에 남아있는 치아 뿌리 부분이 잇몸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 연구 논문에서 SST 방법으로 임플란트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는데요. SST로 했을 때 6개월 뒤 골 소실량이 약 절반 수준이었고 심리적인 평가 점수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다른 최신 논문들을 살펴봐도 SST 방법이 잇몸뼈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리적으로 완성도 높은 치료라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장기적인 예후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앞니가 부러져 뿌리만 남은 경우 보통 임플란트나 브릿지 정도의 치료 옵션만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런 내용을 알고 상담하는 것과 모르고 상담받는 것은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만족감이 분명 다를 겁니다. 저희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